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짝을 오랫동안 찾아오다가 운명처럼 만난 그녀와 빠르게 결혼하고 빠르게 이혼했어요. 지금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만 천만다행이란 생각으로 글을 보내요. 그 여자와 저는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불같은 연애를 하고 이 여자다 싶어서 제가 꽉 붙잡았어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제 가게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은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카페 사장이에요. 카페에서 그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 여자는 저희 가게가 사용하는 원두 회사의 직원이었죠. 그날 미팅하는데 처음으로 온 그 여자를 보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눈을 자꾸 맞춰주고 생긋 웃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역시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니 제게 마음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져서 제가 좀 빠르게 고백을 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때는 마냥 좋았어요. 몇 번 데이트를 더 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죠. 친구들에게는 벌써 내 완벽한 이상형을 만났다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제가 너무 빠져 있어서 친구들 만나는데 잘 안 나오면 서운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역시 제 생각대로 성격이 좋았던 그 여자는 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빠르게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중에 제일 친했던 친구와는 몇 번을 같이 더 만나서 정말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내 여자친구와 잘 지내니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따로 연락하는 횟수도 늘고 저보다 더 연락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질투심이 들어 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했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 친한 친구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저를 잡아줘서 다행이었죠. 저희는 100일쯤 지났을 때 둘이서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풀빌라를 빌려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자주 보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연락하고 도착해서 사진 찍고 연락하고 밥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연락하고 심지어 밥 먹을 때까지도 연락을 멈추지 않아서 참다가 이야기했죠.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아, 친구야. 그래? 근데 지금 여행 왔으니까 밤에 연락하자고 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 말에 연락을 그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누구와 항상 연락을 자주 하는 여자친구라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어요. 최대한 집착하지 말자라고 되새기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는 저한테 쿨한 편인데 저만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나 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불안해했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여자친구와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언제 헤어진 거야? 걔 소개팅 하더라. 뭔 소리야? 누구 말하는 거야? 나 걔랑 아직 만나는데? 뭐라고? 아니, 내 사촌동생이 소개팅 한다고 사진 보내줬는데 걔 사진이던데? 헤이, 닮은 애겠지. 아니야, 잘 사귀는 중이야. 아닌데? 이거 너랑 찍은 사진 중에 걔만 잘라서 보낸 사진인데? 뭐지?
누가 사진 도용했나? 그 사진 좀 보내줘봐. 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진짜 누가 사진을 도용한 건지 아니면 닮은 사람인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 여자친구가 맞더라고요. 저랑 놀러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만 자르고 여자친구만 나온 사진이었어요. 사진 도용이 확실해서 여자친구에게 얼른 사실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전화통화가 잘 안 돼서 여자친구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오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진 이야기부터 했죠. 이거 봐봐. 누가 네 사진 도용해서 소개팅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그러나 봐. 어? 오빠 어떻게 알았어? 소개팅하는 거? 뭐라고? 제가 급하게 찾아와서 소개팅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황했던 여자친구가 바로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몰랐다는 표정을 지으니 황당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오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당황한 채 끌려가서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여전히 너무 황당했지만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 사실은 엄마가 억지로 나가라고 한 거야. 엄마가 몇 년 전부터 결혼하라고 성하셨는데 오빠한테 부담될까봐 이야기 안 했어. 엄마가 억지로 잡아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매너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진짜야, 믿어줘. 엄마가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빨리 결혼시켜야 한다고 마음이 급하신가 봐. 이야기 못해서 미안해. 도저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 그냥 나갔다가 오려고만 했어.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는 여자친구.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화를 내겠습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울지 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보냈어요. 친구랑 다시 이야기해보니 그 사촌동생도 엄마 친구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소개팅하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사촌동생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아서 엄마 친구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오니 여자친구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쨌든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래,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이해할게.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를 소개해줘. 그런 마음이 좀 편하시겠지. 그래도 돼? 오빠 부담스럽지 않겠어? 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도 하고 화도 나는 거고. 어머님, 만나자. 그래.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볼게.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만나게 됐고, 진짜 그 여자 말대로 결혼을 서두르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거의 상견례처럼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치셨어요. 아유, 우리 장서방 너무 마음에 든다. 역시 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봐. 장서방이라고 해도 되지? 우리 사위 될 것 같아서 그래. 자주자주 보자.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집에 가서 장모님 뵙고 왔다고 말씀드려. 여자친구가 왜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비 장모님께 잘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결혼한 사이가 된 것 같고 너무 들뜨더라고요. 바로 집에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 어머님을 뵙고 왔다고 이야기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궁금하시다며 이참에 상견례를 진행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들, 여자친구 있단 말도 안 해놓고 갑자기 상견례야? 뭐야,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엄마, 사실 많이 되지는 않았어. 근데 너무 잘 맞고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그 장모님께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상견례 다음 주 잡아도 괜찮지? 아니, 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장모님이 뭐야? 벌써 그 집 사람 된 거야? 아휴, 뭐 조금 급하긴 하지만 상견례를 빨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미리 여러 번 보고 결정해야지. 그래도 반갑네.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여자를 볼 생각에 설렌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시긴 했지만 너무 기뻐하시고 설레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소개팅 일은 까맣게 잊고 들뜬 기분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실 여자친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니, 갑자기 여자친구 어머님 만났다길래 급하게 상견례를 하긴 했다만 너무 급한 거 아니니? 그쪽이 너무 급한 것 같더라. 너는 어때? 확신이 들어? 신중해야 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니까 잘 선택해야 돼. 엄마. 몰라. 그냥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빠져있나? 근데 놓치기가 싫은 것 같아. 왠지 결혼해서 오래오래 잘 살 것 같아, 얘랑은. 그러지 말고 우리 이쁘게 좀 봐줘. 그래. 엄마는 뭐 네가 좋으면 그만이지. 사실 우리 생각할 거 없이 너만 생각하면 돼. 우리 의견이 뭐가 중요하니? 너만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우리 아들 행복이 보이네. 엄마. 결혼 생각 없었는데 또 할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네. 너무 기대되고 신나.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쪽에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제 의견을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결혼을 안 할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런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상견례도 잘 마치고 여자친구랑도 너무 잘 지내다 보니 점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지난 일은 과거가 되었고 정말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거의 매일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결혼식은 수월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여자친구가 결혼 후에는 저만 바라보는 현모양처가 될 거라 확신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여자친구에 대해선 그랬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었습니다. 여자친구에서 내 와이프가 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 말로는 저는 정말 나사 빠진 사람처럼 행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좋아하면서 덤덤했고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왠지 모르게 근심이 있는 표정이었대요.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하고 결혼이 급하게 진행돼서 그러나 봐. 너랑 일찍부터 떨어져 지내셔서 일찍 결혼하니까 좀 서운하셨나? 에이, 나 결혼하는 거는 엄청 바라셨을걸? 그냥 생각보다 빨리 해서 그런가 봐. 그래, 잘 살아. 행복해 보인다, 너 정말.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신혼부부였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내조를 했어요. 퇴근하고 와이프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매일 퇴근이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와이프나 어머님이나 임신을 하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 어, 글쎄, 나는 지금 별로 생각 없는데. 엄마도 낳으라고 안 하더라. 힘들까봐 그런가 봐. 난 오빠랑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네. 그래? 나도 그래. 너무 좋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손주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외동에 일찍 독립해서 정말 조금 키운 것 같다고 손주들 얼른 보고 싶다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와이프랑 장모님 생각이 그러셔서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저도 신혼을 좀 더 즐기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둘이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하니까 그런 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푹 빠져서 와이프밖에 안 보였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고 행복한 미래는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애가 저랑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요. 쉬는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뭐가 급한 일인지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왔습니다. 결혼식에서 유학파 여자친구를 만난다며 자기도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첩장을 돌린다고 말하려나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는 거냐? 아, 야, 왜 이제야 전화하냐? 진짜 급한 일이야. 나와봐. 니네 집 주차장이다. 친구 목소리랑 말하는 걸 들으니 좋은 일은 아니고 왠지 불안해졌어요.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나갔고 주차장에서 친구 차에 타자마자 친구가 청천벽력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아, 야, 네 와이프 재수씨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유학 가서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 알고 보니 재수씨랑 동창이었더라. 돌아와서 여자친구가 재수씨한테 안부 연락을 했나 봐. 그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든? 그거 말했더니 재수씨가 동료들 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대. 진짜 제정신이냐? 이쯤 되면 이건 병이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알게 된 건데? 확인한 거야? 여자친구와 직장이 딱히 친한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 동생이 좋은 조건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내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있냐고. 재수씨 사진이랑 이름이랑 나이 다 똑같이 말해주더라.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직업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결혼했단 사실 숨기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이 벌벌 떨리고 일단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배신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가득 찼어요. 이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정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조건 좋은 남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머리가 복잡한데 저에게 은인 같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병이야. 평생 갈 거야. 너 잘 대처해야 돼. 지금은 되돌릴 수 있다. 사실 결혼 전에도 이상하긴 했지만 네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믿은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건 못 고칠 것 같다. 너 지금 집에 들어가도 괜찮겠냐? 아니, 모르겠어. 일단 우리 집에 간다고 해. 우리 집에 가서 생각하자. 와이프한테 친구가 결혼해서 마지막으로 친구 집에 모여서 자기로 했다고 하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나 갔다 올게. 여보. 오늘 보고 싶어서 어떡해? 얼른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인사를 한 와이프. 자기 친구한테 오늘 내일 시간 괜찮다고 톡을 보냈더라고요. 참, 너무 충격적인 와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으로 보이고 미친 여자처럼 보였어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여자친구랑 셋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갔었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복수해야 되냐? 너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못 고쳐. 알지? 그래야지. 말은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깜깜했어요. 머릿속으로 복수?
무슨 복수? 라고 생각만 들고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데 친구가 크게 소리쳐서 정신이 들었어요. 아, 야, 나 아는 형 중에 맨날 바람 피는 형 있거든? 근데 맨날 걸려도 그 형수님이 형한테는 체념했고 대신 그 내연녀한텐 엄청 망신 주고 매장 시켜버린다고 하더라. 얼마 전에도 걸렸는데 그 내연녀 직장에 다 까발려서 퇴사하게 만들고 동네랑 부모님 동네랑 싹 소문 퍼뜨리고 장난 아니었대. 여기서 못 산다고 이민 갔다고 하던데? 어때? 그 형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바람필 형이고 네 와이프한테 소개해준다고 할까? 그럼 그 형 형수님이 알아서 매장 시켜버릴 것 같은데. 그래? 매장 시킨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속은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여전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쨌든 이 결혼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게 좋겠다고 대답했고 친구는 곧장 그 형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 여자친구는 와이프한테 연락했어요. 둘이 소개팅 날짜를 잡고 만났어요. 와이프는 그동안 저한테 내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소개팅 당일날은 동창회를 한다며 신나게 나갔어요. 그 형수님네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그 형도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좋은 형이라 그런지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했고 금세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런 와이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처음인 건 맞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형과의 데이트를 하는 날이 늘어나자 와이프는 아예 오후 파트타임 일을 구했다며 매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대놓고 하는 바람이라 그 형은 조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사람을 붙여뒀고 정말 얼마 안 가서 복수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불러서 장모님 집에 가는데 그 형수님이 찾아왔어요. 장모님이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놀란 기색 하나도 없이 제게 태어난 척 옆집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장모님은 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모님 반응을 지켜본 형수님은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 이웃을 시작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뒤 장모님 집에 찾아가니 문을 열면서도 주인 눈치를 보며 문을 여셨어요. 제게는 너무 아무 얘기 없으셔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아시나요? 와이프가 소개팅을. 장서방,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솔직히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집에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사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 그게 그거 아닌가? 어떻게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고 그러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속이 좁은 사람이었구만. 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장모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뭐 이런 장모가. 그러고 보니 와이프가 그러는 건 다 장모님 때문인 것 같아요. 대체 뭘 보고 살았겠어요.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분노는 두 명에게 향하게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외출도 잘 못했어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금세 소문이 났고 와이프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모른 척했죠.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진짜 우리 이사 가자. 동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나 요즘 주택에 살고 싶더라. 빨리 주택으로 가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데. 주택은 나이 들어서 가고 싶은데? 그리고는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조심히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미안해. 나 주택 가서 살면 진짜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조용한 데로 가서 둘이서 잘 살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랑 같이 가? 나는 혼자 갈 생각인데? 넌 그 형이랑 가면 되겠네. 내가 왜 오빠를 두고 가겠어.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야, 그만해. 핑계 그만 대. 그냥 네가 그런 애인 거야. 그냥 가라고. 그 여자는 끝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저한테 떠나자고 했지만 제가 너무 완강하자 그 형에게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집을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그 형이랑 형수 재산을 챙겨서 도망갈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그 계획도 형수님이 모두 알고 있었죠.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는 형을 보자 형수님이 크게 화가 났고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형한테서 모든 걸 뺏고 쫓아냈어요. 껍데기뿐이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많은 걸 가졌었던 형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그 여자도 형한테서 마음이 떠났나 봐요. 갑자기 또 저한테 와서 울면서 비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뻔뻔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어이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참 냉정해지더라고요. 일단 안심시킨 다음에 저도 배신을 크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 당신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났었나 봐. 우리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대로.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는 아침이 되기 전에 중요한 물건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계획했던 것처럼 저도 사라졌어요. 다음날 이혼 소송을 했고 다른 집을 구하고 신혼집은 내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와이프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나왔어요. 나 이혼 소송하고 왔어. 집은 내놨다. 빨리 나가줘야 돼. 그리고 한국에서 살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것 같거든. 이혼 마무리 되는 대로 떠나. 다신 보지 말자. 오빠, 왜 이래? 내가 어딜 가? 나 갈 데 없어. 엄마랑 지내기도 싫어. 나 떠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네가 있으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보지 말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뻔뻔하고 질척거리면서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혼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위에서 머물고 연락을 멈추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자 친구가 나섰죠. 그 형은 떠나고 형수님과 연락을 해오던 친구가 형수님에게 그 여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형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던 형수님이 대신해서 그 여자를 괴롭혀줬어요. 그 여자가 이사간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이사 가는 걸 3번쯤 반복했어요. 바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이사를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재산이 남아있지도 않았나 봐요. 드디어 이민을 간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제 저는 그 여자가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었어요. 비로소 그 여자를 완전히 버린 기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고 그 여자는 잘 지내는 게 어렵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되니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 비로소 부모님께도 모두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타지에서 바쁘게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 제가 말만 안 하면 숨길 수는 있었어요. 중간에 알으셨다면 너무 슬퍼하셨겠지만 결말까지 들으시니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며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며 안심을 하셨죠. 제가 더 안심시켜드리면서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해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옆에서 살아도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좋은 여자가 나타난다면, 부모님 눈에도 좋은 여자가 있다면 다시 행복한 결혼을 꿈꿀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만, 천만다행인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